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순서 시작할게요. 사전 접수된 종목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SNS텍입니다. 와, SNS텍 오늘도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준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일지 살펴보시죠. 일단 시청자 3399님께서 올려주신 사연이었고요. 매수가는 39,500원에 비중 10% 가지고 계세요. 오늘도 8%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죠. 너무나도 잘 올라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시청자님의 매수 타이밍도 기가 막힌 것 같아요. 특히나 매수한 이후에 더욱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도 8% 넘게 뛰어오르면서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 55,300원까지 지금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고요. 작년에 정말 만원대까지 떨어졌던 종목인데 정말 이 상승세가 최근에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러한 상승세에 힘입어서 시청자님 현재 무려 40%나 수익을 보고 계세요. 네, 2023년 올해 3월쯤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고요. 정말 타이밍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매수 이후에 주가 흐름 굉장히 좋고요. 또 반도체 전반 훈풍이 불 것 같아서 더 보유를 할까 또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중에 이 밸류가 좀 적절한지 궁금하다 하시고요. 중장기 목표가가 또 언제 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40%의 수익에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더욱더 수익 키워나갈 수 있는 건지 SNS텍에 대해서 두 분의 이야기 들어볼게요. 자, 그럼 두 분께서는 SNS텍을 어떤 시선으로 보고 계시는지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먼저 박준현 운용형님, 키워드 어떻게 잡을까요? 예, 한국의 ASML이다. 예. ASML이다. 알겠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의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저는 뭐 SNS텍 하면 역시나 블랭크 마스크다. 블랭크 마스크를 키워드로 잡겠습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이야기 들어볼게요. 저 먼저 박준현 운용형님, 한국의 ASML이다라는 키워드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예, 뭐 이 회사의 모멘텀 자체가 EV용 원재료라든가 블랭크 마스크가 이 회사의 핵심 성장 동력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필요한 것 자체가 세계에서 지금 가장 장비 회사 중에서 비싼 회사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ASML이거든요. EUV 공정을 글로벌 시장에서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연간 생산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보니까 작년도에 한 45대 생산했다고 그러고 올해는 아마 50대에서 60대 정도 생산을 한다는 건데 이 장비를 가져가는 회사가 가장 많이 간직한 회사가 대만의 TSMC, 그다음에 삼성전자, 인텔, SK 하이닉스, 글로벌 반도체 기업입니다. 이 장비, 즉 ASML이 만드는 EUV 장비를 도입을 해야지 현재 SNS텍이 개발하고 있는 블랙 마스크라든가 이게 이제 필요가 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SML이 장비가 이 회사의 핵심 재료로서 들어가는 부품 회사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의 ASML 같은 장비 회사는 없지만은 ASML의 어떤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SNS텍이다. 그런 관점에서 키워드를 한국 ASML이라고 좀 잡아봤고요. 네. 이 장비 자체가 앞서 이제 삼성전자가 장비를 도입한 게 2017년도부터입니다. 2017년도에 2대 도입을 했고 보니까 그대로 이제 쭉 장비가 좀 늘어나면서 늘어난 이유 자체가 삼성전자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대만을 2030년도에 추월하겠다는 게 목표였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대만보다 EUV 장비를 ASML에서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본래 이제 대만의 TSMC가 ASML의 제1대 고객이었거든요. 1위 고객이기 때문에 쉽게 삼성전자한테 장비를 내주지 않습니다. 이게 장비들을 본다 한다 하더라도 보니까 작년도 추정으로서는 대만의 TSML이 22대 가져갔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18대 가져왔어요. 이게 삼성전자가 대만의 TSMC를 추월할 수가 없는 거죠. 장비를 더 많이 가져와서 EUV 장비를 도입을 해서 공정 과정을 높여야지 대만의 TSM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건데 결국 문제는 뭐냐? 장비를 못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근데 장비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ASML이 장비를 생산할 수 있는 한계 자체가 연간 50대, 60대밖에 안 되고 그 한 대당 가격이 적게는 1,500억에서 2,000억입니다. 이제 쉽지가 않죠. 비싸네요. 예. 근데 이제 그 장비가 이제 본격적으로 2019년도, 20년도, 21년도에 도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적용이 되는 시점 자체가 이제
내년도부터 본격히 삼성전자의 장비가 ASM 장비가 도입이 되면서 이 장비가 네. 가동이 들어가게 되게 되면 네. SNS텍이 개발해 놓고 있는 블랙 마스크 자체가 본격적으로 투입이 될 거다. 이게 이제 이 회사의 성장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데 이제 이 그 블랙 마스크를 중심으로 한 펠리콜 제품 자체가 국내에서 본래 생산을 못했습니다. 과거 2019년도인가요? 일본에서 소재 우리나라 수출 제한 얘기가 나올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이 블랙 마스크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품을 생산한 회사가 일본의 호야라는 회사가 블랙 마스크를 거의 글로벌 시장의 80%를 좀 점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펠리코라는 소재 자체는 미쓰비 화학인가요?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걸 이 회사가 이제 2019년도에 일본의 소재 반도체 수출 금지가 나오면서 정부 차원에서 연구 지원을 하면서 드디어 기술 개발한 것 자체가 이제 적용이 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투자에 따른 확대 자체가 본격적으로 이제 반영되는 EUV 장비가 도입되는 시점 자체가 올해가 내년도부터니까 내년도부터 이 회사 실적이 가파르게 전개가 좀 되지 않겠는가. 문제는 이제 이 기술 자체가 상당히 난이도가 있어가지고 삼성전자에서 아직 적용하는 데 좀 꺼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제품에 대한 성능 자체가 완전하지 못하고 또 삼성전자 입장에서 도입을 한다 하더라도 공정 자체가 까다롭고 지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결국은 도입을 좀 하겠죠. 그래서 이 회사의 주가 자체는 결국은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이 회사가 또 양산 시점에서 또 예상되는 또 수익이 좀 나오느냐 자체가 주가를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흐름으로 전개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SNS텍이 1분기 실적도 잘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앞으로 조금 더 내년에 더욱더 성장이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점 여러 가지 수요라든지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 인정되는 부분들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김민준 전문가님의 키워드도 살펴볼게요. 블랭크 마스크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뭐 이제 국산화 바람의 혜택을 좀 봤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블랭크 마스크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긴 했지만 네. 가시화되진 않았었습니다. 3년 전이니까. 근데 지금은 좀 내용이 틀린 것 같고요. 이제 투과율도 90%대까지 올라왔다는 평이 좀 지배적인 것 같고. 그다음에 역시나 이제 노광 공정의 핵심 재료라는 쪽이거든요. 굉장히 고가입니다. 거의 15원 정도 하는 상당히 고가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블랭크 마스크의 매출이 이제 거의 98%니까. 실질적으로 이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 폭발적으로 실적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보시게 되면 1분기 실적이 대다수가 안 좋을 것이다. 근데 전년 동기 기준으로 이 기업은 100%가 올랐습니다. 작년에 이제 1분기 때 35억 정도를 썼는데요. 올해 70억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반도체 소부장 영업이익이 늘어난 쪽도 있지만 대다수의 70~80%는 다 떨어졌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 회사는 실적으로도 좀 화답을 했고 그리고 주가가 지금 올랐습니다만은 밸류 상태가 그때 당시에는 워낙 주가가 18,000원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굉장히 싼 쪽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그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자금이 늘어나지 않고 뭐 예탁금이 50조에서 53조 왔다 갔다 하는 사이인데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한 달 내내 좋았어요. 지난달에도 좋았고 결국은 제한적인 수급 속에서 수급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 블랭크 마스크에 대한 어떤 가시권 그다음에 역시나 삼성전자가 또 지분을 8% 보유하고 있다는 이점 이런 부분들이 크게 자리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앞으로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좀 걸리는 거 우리 시청자님 오늘 질문 이렇게 하셨어요. 이 적정 밸류가 좀 궁금하다. 시스템 반도체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설왕설래가 좀 있어요. 근데 저는 굳이 반도체에만 좀 프리미엄을 짜게 주는 부분은 저는 조금 다르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 산업 전략이고 분명히 반도체가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반도체만 좀 짜게 주느냐. 지금 밸류를 좀 계산하게 되면 거의 13배, 14배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추가적으로 저는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다고 보는 쪽이고요. 단지 우리 시청자님이 이제 좀 더 끌고 가고 싶다는 그 질문지를 좀 남기셨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 긴축이 지금 완화적으로 가는 스탠스는 아니기 때문에 대차장고라든지 공매도는 조금 참고를 해보셔야 된다까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실적도 좋고 수급도 좋은 SNS텍입니다. 긍정적인 점 짚어주셨고요. 추가 상승 여력까지 남아있다고 말씀 주셨네요. 자, 운영위원님 그리고 또 하나 더 궁금한 게 요즘에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계속해서 급등을 하고 있고 최근에 또 반도체 관련주들도 계속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서 반도체로 뭐 수급이 이동을 했다고 봐도 될까요? 네, 그렇죠. 이동이 거의 확실하게 됐죠.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부터 좀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는 좀
2차 전지가 많이 빠지면서 약간 주거니 받거니 하는 흐름이었던 것 같은데 네. 지난주 엔비디아가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면서 시장의 주도권 자체가 뭐 완전하게 바뀌었어요. 여전히 지금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도 같은 경우도 거의 압도적으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도체 쪽에 거의 80-90% 외국인 수급이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그쪽에 IT 소비장 쪽으로 집중이 좀 되다 보니까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전강 후약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바이오 제약주들도 힘을 못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의 수급 자체는 반도체 쪽으로 이전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워낙에 이 SNS택에 대한 기술력이라든지 밸류에 대한 부분들도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SNS택이 또 AI라든지 챗 GPT 쪽에 대한 영향력도 좀 받아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김민 전문가님, 이 종목을 AI 관련주, 챗 GPT 관련주 해서 이런 테마성으로 같이 좀 끌고 올라가는 전략도 괜찮아요? 저는 테마성으로는 관련이 없다고 보여지고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AI가 처음 나왔을 때 그 로봇 종목과 같이 테마가 좀 형성됐었거든요. 근데 저는 로봇에 관해서는 산업용 로봇에 좀 제한적일 것이라고 좀 평을 받고 그래요? AI 부분은 구조적으로 좀 성장을 하는 부분이라고 좀 더 좋게 봤거든요. 근데 실적 부분이었는데 저는 AI 로봇이나 AI 관련된 집적수에 저는 반도체라고 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HBM. 네. 지금 이 부분인데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종목이 한미반도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집적수혜군으로 좀 가는 쪽이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인 것 같습니다. 연결고리를 그 주식시장에서 이제 지으려면 연동성 관계는 끝도 없지만 저는 SNS텍 블랭크 마스크가 그 AI의 반도체의 수혜다. 이렇게까지 기결되는 부분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묶이지 않아도 그럼 지금까지 올라왔던 부분이 AI 반도체 종목으로 SNS텍이 올라왔냐? 그래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의 가치는 굳이 테마로 묶지 않아도 어떤 삼성전자와 동방선작이라든지 밸류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1분기 때 가장 우리가 중론을 이뤘던 것이 실적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많은 애널리스트나 전문가들이 이제 반도체 이야기를 해요. 저는 네. 이 부분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선취 개념으로 한두 달 전에 했었어야 되는데 네. 근데 결국은 실적은 좋아진 부분은 없거든요. 근데 이 기업은 다르다는 것이죠. 실적도 경기 침체 국면에 좋아졌고 밸류도 분명히 아직까지는 적정 밸류고 삼성전자나 동방선자는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AI 테마로 묶지 않아도 충분한 가치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분 모두 SNS택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들을 분석해주고 계셔서 그렇다면 앞으로 주가가 어디까지 더 갈 수 있을까 이제 그 부분이 기대가 되거든요. 사실 SNS택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10,000원대부터 지금 50,000원대까지 계속해서 이걸 높여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부터는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박준현 운용형님, 이 종목 계속 더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일단 이 종목이 보면 이제 1분기 실적이 이 종목은 작년도까지는 한다 하더라도 크게 주가가 가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었는데 네. 예상 이제 1분기 실적을 좀 보면서 약간 좀 달라졌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출액도 크게 성장했지만 영업이익이 작년 1분기 대비해서 작년 1분기 때 35억이 돼 70억이었거든요 이번에. 네, 네, 그러니까 네. 전반적으로 지금 반도체 업황이 안 좋으면서 1분기 실적 자체들이 다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근데 회사가 작년 1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배가 늘어났다. 이게 자체를 앞서겠다시피 이유비 공정 자체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면서 이제 실적이 나타나고 있다. 근데 그 실적 자체가 앞서겠다시피 삼성전자의 이유비 장비가 도입이 좀 돼서 본격적으로 이 회사의 블랙 마스크라든가 투입되는 시점 자체가 내연도로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회사를 실적을 밸류를 볼 때는 올해보다는 내연도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성장하는 주식들 같은 경우 이게 예산은 올해 실적으로 봐서는 올해 예상되는 주당 EPS가 지금 단기 순이익이 400대 정도 되는 거니까 주당 EPS가 2,000원이거든요. 그럼 현재 주가 55,000원 기준으로 본다 한다면 PER 기준에서 28배예요. 27배, 8배. 그리고 내연도 실적으로 보게 되면 주당 EPS가 4,000원입니다. 그러면 내연도 본다 한다면 PER로 따지면 12배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종목을 적정 주가를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느냐. 앞서 제가 이 회사가 한국의 ASML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분명히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유유비 공정 장비를 유일하게 생산한 회사가 대만의 ASML의 회사고 또 이 국산화에 성공한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제품이 거의 독점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다만 앞서 얘기했다시피 제가 양산에 성공할 시라고 그랬습니다. 네. 내연도에 양산에 성공한다 한다면 ASML과 약간 비교 평가를 밸류를 평가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양산되는 시점 자체. 근데 올해는 양산과 관련된 불확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제한 목표 주가 자체는 PER 30배 정도. 내년도 현재 지금 대만의
네덜란드 ASML이 PER이 지금 45배에서 50배입니다. 네, 그러면 내년도는 양산에 성공한다 한다면 충분히 그렇죠. 25배, 30배 적용되면 내년도 주가는 11, 2만 원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양산에도 불확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고려해서 저는 목표 주가를 일단 전 6만 원 정도 약간 상회하는 수준, 현재 시장의 분위기로 봐서는 개인적으로 6만 원 정도 내지 6만 2천 원 될 것 같아요. 6만 원대에서 비중 10%밖에 안 되는데 일단 올해 목표는 아마 6만 2천 정도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4만 8천 원. 그다음에 앞서 얘기했다시피 내년도에 양산에 성공해서 실적이 나온다 한다면 이 종목은 10만 원은 훨씬 넘어갈 수 있는 주식이다. 웬만하면 가져가야겠는데요. 자, 그럼 김민준 전문가님의 의견은 어떤지도 들어보겠습니다. 이 종목 계속 가져갈까요? 시청자님 중장기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도 박준영님하고 의견이 거의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게 밸류적인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13배, 14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가는 내년 추정 실적을 이미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당 EPS가 4,000원이면 지금 56,000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55,000원. 그러면 14를 곱하면 56,000원이잖아요. 그래서 13배, 14배가 밸류가 나오는 거거든요. 주당 EPS에. 그런데 이제 결국은 저는 이렇게 보는 쪽입니다. 2차 전지 파트도 추정 실적을 갖다 썼고 반도체 파트도 갖다 쓸 수 있다고는 봐요. 기술력의 성공 여부는 둘째 치고 저는 어느 정도 기술력이 성공했다고 좀 보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수급 상황이라든지 긴축이 굉장히 완화되는 측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인 자금이 시장 상황이 저는 올해 개선될 여지는 없다고 보여지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 부분은 금리하고 밀접한 연동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에서 뭐 다음 달에 FOMC 관련해가지고 금리 동결 이야기 설왕설래가 좀 있습니다만은 올해 최종금리 유지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연준에서 밝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제한적인 수급 상황과 자금 상황이라고 좀 보여져요. 어찌됐건 수급이 계속 뒷받침되고 전체적인 자금이 들어온다면 섹터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수급이 제한적이고 돈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순환매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역시나 대차장고라든지 공매도 물량을 봐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이 종목도 대차장고를 2월 달에 보게 되면 이 종목의 2월 달 주가가 24,000원대였습니다. 그때는 한 400억 정도가 좀 넘었어요. 근데 지금은 1,300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달 사이에 대차장고가 3배가 늘었다는 소리죠. 금액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공매도 물량도 조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가가 제한적인 상승을 가지 않겠느냐. 프리미엄을 아무리 주더라도.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님이 중장기 투자를 해서 내가 놀림목 구간으로 왔을 때 그러니까 이 주가는 단숨에 저는 뭐 4만 원까지 조정을 간다고 볼 수 있다고 보는 쪽이에요. 기업이 나쁘다기보다는 순환매가 일어났을 때 결국은 지금의 외인들의 수급은 자금을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섹터에 대한 수급이 들어왔는데 여기를 보유하고 다른 데도 계속 매집을 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차익 실현 관점을 좀 가져왔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소재에 관한 프리미엄은 설왕설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배냐 25배냐 지금 현재는 4배 정도로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20배, 25배까지 프리미엄을 더 받으려면 여기로 집중적인 수급이 와야 된다고 본 쪽이거든요. 근데 그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내년까지 끌고 가시는 전략이라면 목표 주가를 더 높이 측정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여러 가지 금리 시그널이나 이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 시장 상황을 점검했을 때 저는 목표가는 6만 원 정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보여지고 아마 분명히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하실 거예요. 시장이 이제 흘러갔을 때 약간 대외 변수에 의해서 조정 구간이 들어갔을 때 분명히 반도체도 2차 전지만큼은 아니겠지만 또 한 번 놀림목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의 기대 수익률이 지금 40% 수익 중인데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불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차익 실현도 좀 염두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절을 따로 할 필요는 없고. 네, 저는 손절가는 제시를 안 한 이유가 손절할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반도체 파트들을 보게 되면 밸류가 막 30배, 40배, 그러니까 내년 추정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추정치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게 이미 다 기대감이 선반영되고 있는데 올해 추정치를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종목도 13배, 14배인데 비싼 편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손절가는 따로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네, 자 SNS텍에 대한 두 분의 심층 분석 들어봤고요. 투자 전략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모두 SNS텍이 가지고 있는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이 EUV의 블랭크 마스크 양산 성공 가능성 그리고 경제 상황과 수급들을 고려했을 때 올해 안에는 조금은 제한적인 목표가를 제시해 주셨고요. 따라서 박준영 운용형님께서는 올해 목표가 62,000원입니다. 손절가
목표가는 48,000원까지 잡아주셨어요. 김민준 전문가님께서도 목표가 6만 원이고요. 다만 손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꾸준하게 차익 실현하시면서 수익 더욱더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